역사학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면서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가, 즉 어느 나라의 책임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1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그런 논쟁보다는 훨씬 더 이 범위를 넓혀서 병사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전쟁에 임했는가, 그리고 그런 심리 상태가 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이런 쪽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한번 재구성해 보면요, 처음에 적군이 죽었을 때 그 적군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심리적 타격과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군의 죽음에 무덤덤해지죠. 그리고 또 아군의 죽음에도 무덤덤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옆에서 싸우던 병사와 동료가 죽었을 때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잔인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더더군다나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 병사가 죽었을 때 그때마다 어떤 슬픔을 토로하고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젊은이들도. 왜냐하면 그런 죽음이 너무도 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이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죽음에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모든 군대에 나타났고요. 상당히 애처로운 광경이죠. 그리고 1916년, 1917년이 되면은 각국의 병사들이 너무 전쟁에 지친 나머지 이제는 애국심도 사라지고 어떤 기본적인 삶의 활력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국의 군대에서 항명 사태가 일어납니다. 항명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죠. 군대에서 항명이란 것은 가장 심각한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돌격 명령을 내렸는데 병사들이 그 돌격 명령에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면 전쟁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각국의 지휘관들은 이 항명 사태를 상당히 중시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면은요, 1916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장면인데 항명을 한 병사를 프랑스군 총살대가 총살에 처한 장면입니다. 이런 식의 압박이 가해지는데도 병사들 사이에서는 항명 사태가 줄지 않고 상당히 대규모로 번져서 1916년, 1917년에는 프랑스 군대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런 항명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전선을 뛰쳐다니면서 병사들을 달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 페탱 장군입니다. 페탱 장군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프랑스에서는 이 항명 사태가 잠잠해지게 되죠. 자, 페탱 장군은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베르댕 전투의 영웅, 프랑스를 독일군의 진격으로부터 막아낸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제2차 세계대전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엄청난 염전 사상을 가지게 되고 전쟁을 지긋지긋해하는 상황이 1916년, 1917년인데요. 프랑스의 경우는 이런 식의 항명 사건과 군대 동원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교전국에 비해서 이런 상황이 덜했던 것이죠. 이런 군대 동요가 가장 심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결국 전쟁의 막바지에 1918년 7월과 11월 사이에 독일 군인 5분의 1이 항복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내지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항복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에 하급 장교들도 그에 동조해서 이런 식으로 항복을 하게 됐던 것이죠. 독일 군부와 독일 국민들은
그 상당히 그 전쟁을 낙관하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전쟁의 그 최전선에서 전투를 담당하는 독일 군인들은 이미 그 의지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대규모 항복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918년 10월 29일, 30일에 독일의 해군에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 독일 해군의 그 기지가 킬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있었는데요. 이 항구에 독일 함대가 정박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독일 해군의 판단에 따라서 이 함대를 그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그 전투를 벌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해군 병사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고 출항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그 킬 군항을 그 독일 병사들의 위원회가 장악을 하고 장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킬 군항 항명 사태인데, 이 사태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독일의 지도부와 군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전쟁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휴전 조약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군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휘관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이 그 폰 힌덴부르크 장군입니다. 힌덴부르크 장군의 왼쪽으로 두 번째 있는 인물이 루덴도르프 장군인데요. 이 두 인물은 러시아군의 그 대공격을 폴란드에서 막아낸 독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어떤 그 상무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요. 나중에 그 전쟁을 그 수행하면서 군대뿐만 아니라 그 정치 영역에도 그 개입을 해서 민간 정부를 물리치고 독일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주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힌덴부르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의 총리로 임명하면서 나치즘이 독일에서 집권하게 되는 문을 열어준 인물이 됩니다. 루덴도르프는 전쟁이 끝난 뒤 히틀러와 손을 잡고 독일을 독재 국가로 만들게 되는 길에 협력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전쟁에 임하는 독일 병사들의 모습인데요. 앞에는 힌덴부르크, 루덴도르프 같은 독일의 고위 장군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평범한 독일 병사들의 모습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콧수염을 기른 인물, 이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병사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그 광장에서 환호하던 그 병사가 바로 이 병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애국심에 불타서 전쟁에 임했던 병사였고요. 상당히 그 용감한 병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는 이 전쟁을 어떤 그 정화와 어떤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식의 그 편지를 후방에 있는 가족 친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는 전쟁은 살육과 파괴의 어떤 그 행동이었었는데, 히틀러에게는 이상하게 그 전쟁이란 것이 파괴와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어떤 그 정화, 깨끗해지고 인류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행위로 보는 특이한 그 세계관의 소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병사로 참여했던 히틀러가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을 이끄는 최고 그 권력자의 모습으로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그 독일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다라고 선전을 했었고, 그 선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시기,
즉 1918년 11월 달까지도 독일 영토에는 적군 군대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싸움터는 대개 그 프랑스 지역 그리고 폴란드나 러시아 지역에 있었고, 어쨌든 간에 독일에서는 적군의 그 군인들이 발을 못 붙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1918년 11월 11일에 그 휴전 조약이 이루어지고 독일이 전쟁에 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군대가 그렇게 용감히 싸워서 항상 이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힌덴부르크나 루덴도르프 같은 독일 장군들로 구성된 군부 세력,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지금으로 치자면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거예요. 독일군이 그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독일군은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즉 적을 그 마주보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즉 독일 국내에서 독일의 어떤 그 애국심을 가지지 못하고 독일에 반대하는 반체제 세력이 독일 군대의 뒤를 배후를 공격했기 때문에 독일 군대가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리 상태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지금 화면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적을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던 독일 병정의 등 뒤에 칼이 꽂히죠. 칼을 쥔 손목에는 그 다비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비드의 별은 바로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음모와 계략의 어떤 그 상징처럼 여겨져서 그 미움을 받고 있었고요. 유대인의 음모가 바로 그 사회주의자들의 파업과 선동과 반체제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독일군은 적에게 진 것이 아니라 독일 국내의 반체제, 반국가 사범들에게 그 공격을 당해서 등 뒤를 찔려서 졌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저 그 이미지고요. 자,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사회주의자와 반체제 그 세력에 대한 증오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히틀러의 집권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